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옆에 있는 타이푼 모빌의 T820이라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제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리뷰하는 차량이라서 더욱더 뜻깊고 영광인데요, 최초로 하는 리뷰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이름인 T820에서 T는 타이푼 모빌을 나타내고 820은 전체 길이 820cm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푼 모빌은 많은 분들이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T820을 처음으로 내놓는 신생 모터홈 제작사입니다. 타이푼 모빌이 신생 제작사라고는 하지만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만든 회사라서 모터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재밌게 이 영상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베코 데일리를 베이스로 하는 대형 모터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은 꼭 보셔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공부하고 둘러본 이후에 전체적인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이 차량은 완벽주의자가 모터홈 유저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생각하고 만들어낸 끝판왕 모터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차량을 리뷰하면서 칭찬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혹시 돈을 받고 찍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한 푼 받지 않고 항상 리뷰하고 있다는 점은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분명히 재밌는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내 차량 리뷰를 할 때는 자료를 항상 받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타이푼 모빌 같은 경우에는 PDF 50장 분량의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가장 공부할 게 많았던 차량이고, 그래서 제 영상이 항상 그렇지만 많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러 와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디테일한 리뷰를 원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또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고요, 가능하시면 1.5배속이나 2배속 정도로 보셔서 빠르게 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먼저 차량의 가격과 제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푼 모빌 T820의 가격은 1억 6,900만 원이고요 런칭 프로모션으로 최초 10대 한정해서 1억 6,200만 원에 판매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타이푼 모빌에 계약하시는 분들께는 사장님께서 SOG, 화장실의 냄새를 필터를 통해서 정화해주는 시스템을 무상으로 장착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영상을 보고 계약하신다고 해서 제가 뭘 받는 건 아니지만 저로 인해서 그런 서비스가 또 주어진다면 상당히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T820의 베이스 차량은 이베코 뉴데일리 유로6 차량인데요, 엔진은 FPT사의 F1C 엔진을 적용했고요, 엔진 형식은 VGT 디젤 3000cc 엔진이고, 미션은 ZF4의 8단 자동 변속기, 엔진 출력은 180마력, 엔진 토크는 43.8토크고, 연비는 공차 시 리터당 10.5km이고 실제는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최대 속도는 시속 90km입니다. 차량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전체의 길이는 8170mm이고요 폭은 2380mm, 높이는 3190mm, 휠 베이스는 4350mm입니다. 여기에 T820의 베이스 차량으로 쓰이는 이베코 데일리 샤시캡 차량에 있어서 여기서 제원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베코 데일리 베이스 차량에서 휠 베이스 4350이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휠 베이스 4350 차량부터 D타이어에 복륜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행 안정성에 있어서 상당한 강점이 있고요, 차량의 허용하중이 7.2톤이나 되기 때문에 대형 모터홈을 제작하기에 충분한 베이스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푼 모빌에서는 T820의 베이스 차량인 이베코 데일리를 정말 사소한 몇 개의 옵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옵션이 적용된 풀옵션 차량을 적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안전 관련 사양들도 상당히 많이 적용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전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시내 정체 시에 완전 정차 후에 다시 출발하게 해주는 큐 어시스트가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자동 긴급 제동 이외에 도심지 등에서 주차 차량이 튀어나온다거나 할 때 차를 세워주는 시티 브레이크 프로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차선 유지 지연 장치 옵션을 적용해서 차선에서 벗어났을 때 핸들을 조작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측풍 어시스트도 지원하고 있어서 측풍이 불었을 때 브레이킹을 통해서 차량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외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차량에 적용된 설계와 가공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푼 모빌 사장님께서는 사실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CNC 가공기계 제작업체 사장님이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푼 모빌은 CAD와 CAM과 CNC 기반의 설계 및 가공을 하고 있고,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실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에 사용된 FRP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국내 유명한 모터홈 제작사들의 FRP 같은 경우에도 타이푼 모빌 사장님께서 제작하신 CNC 가공기계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타이푼 모빌은 FRP에 있어서 상당한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타이푼 모빌은 FRP를 자체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FRP의 단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FRP 판넬 같은 경우에는 판넬 두께 26에서 32mm 정도
정도 되는 판넬에다가 점착식 단열재를 붙여서 마감을 하는 방식인데, 타이푼 모빌에서는 FRP 판넬 제작 단계에 단열재를 안에 넣어서 제작을 하고 판넬 순수 두께가 40mm 정도 되도록 제작을 해서 냉기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착식 단열재를 붙이는 경우에 나중에 열기나 냉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제작을 했다고 하니까 단열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서 제작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의 전면부부터 살펴보면 상단에는 벙커베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타이푼 모빌에서는 벙커베드 공간에 특히 더 단열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단열 두께만 40mm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추울 수 있는 벙커베드 공간에 단열을 신경 쓴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푼 모빌에서는 벙커베드 공간을 설계할 때 세 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뒀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벙커베드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앞쪽으로 빼냈다는 것은 상당히 세심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고, 벙커베드 위쪽을 포함해서 총 5개의 포인트에 겔코트가 아닌 자동차용 도료로 열처리 도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겔코트로 마감을 했을 경우에 자동차 앞유리창에 겔코트로 인해서 흰색으로 뿌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니까 그 또한 상당히 세심하게 배려된 설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면부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누적 감지 와이퍼가 적용돼 있어서 빗물의 양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작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풀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돼 있고 오토라이트 기능까지 적용돼 있고요, LED 주간 주행 등도 적용이 돼 있고, 국도같이 어두운 곳을 주행할 때 코너링 시에 그쪽 부분을 밝게 비춰주는 코너링 라이트까지 적용돼 있어서 사용하시기에 아주 유용한 헤드라이트가 적용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하단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센서가 자리하고 있고, 양쪽으로는 안개 시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안개등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수석 측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일 앞쪽에는 벙커베드에 있는 창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곳은 거실에 있는 창, 그리고 출입문 도어가 마련되어 있고, 상단으로는 어닝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곳은 외부 TV와 외부 주방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주방에 있는 외부 창이고요, 이곳이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고요. 옆으로는 청수주 있고 외부 샤워기, 그리고 침실 쪽 창과 하단에는 외부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이드 미러입니다. 사이드 미러는 일반 미러와 광각 미러가 있어서 근접해 있는 차량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열선이 적용되어 있고 각도 조절은 전동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고, 접을 때는 이렇게 수동으로 접어주는 방식입니다. 타이어는 앞뒤쪽 동일하게 컨티넨탈사의 225에 75의 R16C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차량 구매 시에 옵션 선택을 해서 16인치 스테인리스 스틸 휠 커버가 적용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은 열어보면 아래쪽에 발판을 설치해놔서 발판까지의 높이가 29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량에 오르내리시기에 상당히 편리하게 돼 있고요, 까질 수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덧댐 작업을 해놔서 발판 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요소수 주입구가 자리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입문입니다. 출입문 도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출입문 도어를 이렇게 열어보면 현재 차량까지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요, T820에는 전동 스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동 스텝의 스위치는 안쪽에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누르면 툴레사의 2단 전동 발판이 나오게 되는데, 발판까지의 높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아이들도 오르내리기에 상당히 편리하게 돼 있고, 여기에 차량 문 쪽에 손잡이가 따로 있어서 올라갈 때 잡고 올라가시면 좀 더 편리하게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문에도 이렇게 쉐이드가 있어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안쪽으로는 신발장이라서 신발들을 6켤레 정도는 넣고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안쪽으로 공간이 파여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쓰레기통이 마련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기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의 모기장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의 잠금 장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도어락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도어락의 잠금 장치가 걸쇠가 하나밖에 없어서 문이 잠겼을 때 이렇게 덜렁거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이푼 모빌에서는 원래 차량에 있는 이중 걸쇠를 디지털 도어락과 연동을 시켜서 좀 더 견고하게 잠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배려를 했다고 하시니까 세심하게 배려해서 설계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디지털 도어락이 외부에 있어서 방수 기능이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방수 기능이 지원되는 디지털 도어락이니까 그런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닝입니다. 어닝은 피안마사의 4.5m 수동 어닝이 적용되어 있고요, 어닝 하단에 보시면 LED 바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LED 바가
또 상당히 세심하게 설계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LED바는 절반으로 나눠서 좌측 우측이 나눠져서 켜고 끌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전체 LED바를 켜게 되면 출입구 쪽에 벌레들이 모여들어서 안쪽으로 벌레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쪽 편 LED바는 끄고 뒤쪽 LED바만 켜놔서 여기서 생활하게 되면 벌레들이 이쪽에만 모여들기 때문에 출입구 쪽에 출입하실 때 벌레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정말 실제 모터홈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경험에 의해서 설계된 부분이라서 저 역시 상당히 놀라웠고, 이 정도까지 생각해서 설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LED바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약해서 고장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산 LED만을 사용을 했다고 하시고, 전체가 다 디밍 기능이 있어서 좌측 우측 밝기를 다르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TV와 주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어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TV는 삼성의 32인치 스마트 TV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데모 차량이라서 실제 양산될 차와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데요, 외부 TV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지만 양산형 차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브라켓이 적용이 돼서 원하시는 각도로 조절해서 보실 수 있도록 된다고 하고, 하단에는 외부 주방이 있는데요, 이렇게 밀어서 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주방의 싱크볼을 열어보면 상당히 깊은 싱크볼이라서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 수전도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지 않을 때 보관하시기에 좋고, 일반적으로 외부 주방을 사용했을 때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현상이 있는데 타이푼 모빌에서는 물리적인 높이 차이를 둬서 충분히 물 빠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배려해서 설계했다고 하시니까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랍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밀어서 밖으로 빼주시면 되고, 서랍장을 닫으실 때 방식이 있는데요, 이 서랍장은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또 선반이 있는데 이 선반도 사용하시지 않을 때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서랍장도 동일한 레일이라서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차량에서 제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대형 냉장고가 여기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형 냉장고는 외부를 위해서 있는 냉장고가 아니라 타이푼 모빌에서 특허 출원을 한 부분인데, 내부에 있는 냉장고를 회전을 시켜서 외부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 와이프가 보고 정말 놀라워했는데, 실제 모터홈을 사용하다 보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나 음료수 등을 꺼내오기 위해서 계속 안쪽에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것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안에 있는 냉장고는 별도로 두고 외부의 캠핑용 냉장고를 별도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음식물이 양쪽에 나눠지게 되고 외부에 빼놓지 않은 것은 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들도 있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실내에 있는 냉장고를 그대로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적용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 특허 출원 중인 부분이라서 타이푼 모빌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문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대형 냉장고를 외부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데모 차량이라서 양산차에 적용될 냉장고가 아닌데요, 실제 양산차에 적용될 냉장고 모델은 데포드사의 T1156이라는 모델이고, 전체 냉장고 용량이 142리터고 냉동실 용량이 55리터인 냉장고입니다. 그리고 투도어로 설계되어 있는 냉장고라서 하단에 냉동실을 따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밖에서 냉동실 사용하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T1156은 12V DC로 작동하는 냉장고라서 별도의 가스 설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시는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외부 냉장고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사용했을 때 어떨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T820 외부에서 생활을 한다면 외부 TV, 외부 주방이 마련되어 있고 대형 냉장고를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아직까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외부 수납함에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실외에서 생활할 때 전혀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배려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모터홈을 사용한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설계되고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께서는 상당히 편리하게 외부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냉장고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높이가 좀 높은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캠핑 박스 하나 정도를 놓고 사용하는 컨셉으로 만드셨다고 하니까 하나의 박스를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전형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옵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회전형 냉장고를 적용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도어는 없어지게 되고 전체가 하나의 면으로 마감되게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 계약을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사용성에 있어서 개선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할 것 같은 옵션이긴 한데, 그것은 또 유저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도 옆쪽으로 보시면 청수 주입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데모 차량의 청수 주입구는 락장치가 없는데요, 실제 양산 차량에서는 락장치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것들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T820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키로 외부에 있는 모든 잠금 장치들을 열 수 있는 원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용성에 있어서는 무조건 적용돼야 될 것 같지만 국내 제조사에서는 원키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요,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원키 시스템이 적용된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수 주입구를 살펴본 김에 T820에 적용된 물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820은 청수통 500L, 오수통 500L, 카세트 토일렛 18L 용량이 제공되게 되는데요, 청수통과 오수통은 모두 풀 스테인레스로 제작이 되고 청수통과 오수통 모두 동파 방지 시스템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 청수통은 에바스페커 히터와 같은 위치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동파에 대한 우려가 없고, 오수탱크 같은 경우에도 단열재 시공이 되어 있고 듀얼 동파 방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동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고요, 오수 밸브까지도 동파 방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도관은 온수 매트관과 난방 덕트와 함께 가도록 되어 있어서 동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오수통 같은 경우에는 온도도 안에 있는 컨트롤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동파 방지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신경 썼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시면서 테스트 하셨을 때 영하 15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수 밸브와 오수 밸브 모두 전동으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고 IoT로도 작동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전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수동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수통과 오수통의 크기가 500L 정도씩 되다 보니까 물을 실었을 때 무게 쏠림이 있어서 주행 안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청수통과 오수통이 뒷바퀴 쪽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차량 인증을 받을 당시에 청수통과 오수통의 설치 위치와 무게까지 모두 제출을 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주행 안전에 있어서 문제 없다고 승인을 해준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부 샤워기인데요, 여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외부 샤워기가 마련되어 있고 냉수 온수 모두 쓰실 수가 있는데요, 동파 방지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 있는데, 외부 샤워기 바로 뒤쪽으로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에바스페커 D2 히터가 자리하고 있어서 지금 꺼냈을 때도 이 배관이 상당히 따뜻한데요, 그래서 동파 방지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량 뒤쪽에 있는 외부 수납함입니다. 외부 수납함 도어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수납함의 사이즈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수납함까지의 높이가 95cm 정도 되는데요, 약간 높이 있는 외부 수납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유럽 모터들의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가 높아서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레저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T820의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수납함이긴 하지만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수납할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캠핑님들을 수납하시기에는 충분한 사이즈의 수납함이라서 사용하시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수납함입니다. 그리고 수납함 내부에는 이렇게 두 개의 바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놀라실 만한 침실 공간에 리클라이닝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침실을 보여드릴 때 상당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함의 바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여드릴 실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닥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바닥재고 호텔이나 수입차 전시장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바닥 마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닥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체크 플레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허드렛 짐들을 놓는 경우에는 흙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습기가 있는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 플레이트 사용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체크 플레이트 시공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유저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내부와 같은 바닥 마감재가 적용된 것도 또 이유가 있는데요, 타이푼 모빌에서는 실내 가구를 마감할 때 실리콘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바닥에 마감재를 먼저 작업을 한 이후에 그 위에 가구를 올려놨기 때문에 실내에 실리콘 사용이 최소화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바닥재 마감을 하다 보니까 이 수납함까지 전체가 다 바닥재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을 체크 플레이트로 하게 되면 그 전에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유저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수납함의 조수석 쪽 측면
측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외부 수납함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데모 차량에는 조수석 쪽 측면에만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양산 차량에는 운전석 쪽 측면에도 스위치를 마련해서 양쪽에서 편리하게 켜고 끌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20V 단자와 12V C가잭 단자도 마련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전자기기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옆쪽으로는 에바스패커 D2에 히터 토출구가 하나 마련되어 있어서 이 외부 수납함 공간도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를 보시면 대형 테일램프 자리하고 있고요. 침실 창이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하나 아쉬운 것은 상단에 후방 카메라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데요. T820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들이 취향에 맞춰서 4채널 블랙박스나 어라운드 뷰 등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선택해서 옵션 적용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보시면 T820 옆에 5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 차량의 이름은 T820이 맞는데 뒤에 있는 5는 5인 탑승을 위한 차량이라고 명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 다른 인승의 버전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베코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견인 장치는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납함의 운전석 쪽 측면을 보면 3.5kg 용량의 미니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차량의 청수통 용량이 500L나 되기 때문에 세탁기를 사용하시기에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보시면 220V 단자 2개와 12V 단자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세탁기와 또 다른 전자기기들 여기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측면에는 이렇게 카세트 토일렛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데모 차량에는 카세트 토일렛을 빼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적용되는 카세트 토일렛은 베포드사의 C220CS라는 모델이고 18L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내부에 있는 전자기기들의 송풍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한전인 입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전인 입구를 살펴본 김에 이 차량에 적용된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정우 인산철 1440Ah 적용되어 있고요. 옵션으로 2000Ah 까지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터는 3kW의 인버터가 적용되어 있고, 태양광 판넬은 하나 큐셀에 하드셀 고효율 태양광 판넬 460W 4장이 적용되어 있어서 총 1860W의 태양광 판넬이 설치되어 있고 MPPT도 함께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얼터네이터 용량이 220A 정도 되고 150A에서 190A 정도가 충전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전 충전기의 용량은 75A입니다. 타이푼 모빌에서는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인산철 배터리 밑으로 바닥 난방관이 지나가서 온도 저하로 인한 배터리 효율의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태양광 판넬 같은 경우에는 460W짜리 큰 태양광 판넬이 설치되게 되면 주행 중에 흔들림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차량 설계 시부터 태양광 판넬의 위치를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서 주행 중에 태양광 판넬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는 디젤 연료 주입구가 있는데요. 문을 열지 않고는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외부인들이 이물질을 주입한다든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T820을 살펴보고 나서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실내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실내의 인테리어 자체가 정말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 모터홈이나 미국 모터홈 그리고 국산 모터홈 중에서도 고가의 모터홈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그 어떤 모터홈보다 모던한 실내 디자인에 고급감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던한 디자인이 국산 차량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놀랍고, 이런 모던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모터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실내 고급감 자체는 적용되어 있는 가구에서 또 나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내에 적용된 가구는 유럽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가볍고 강한 재질의 이탈리아 포퓰러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가구의 마감 자체는 HPM 마감이 돼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고가의 가구에 들어가는 마감이 돼 있고요. 이런 단색의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광 PET 재질의 가구를 사용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타이푼 모빌에서 가구의 마감을 위해서 도입한 장비가 정말 놀라울 정도의 장비라서 소개해 드리자면, 독일의 호막사에서 만드는 레이저 엣지 기술로 가구를 마감하는 장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장비는 국내 대형 가구 제조사인 리바트에서도 이제 막 도입을 해서 이런 장비를 도입했다라고 신문 기사까지 날 정도의 장비를 타이푼 모빌에서는 모터홈의 가구 마감을 위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단색의 가구에 레이저 엣지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친환경적이고 변색이 적고 내구성이 강하게 된다고 하니까 타이푼 모빌에서 가구의 고급감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 전체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들도 다 라인 조명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들이 보이실 텐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실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공간은 앞서서 차량 모델명을 봤을 때 T820에 뒤에 5가 붙은 걸 보셨을 텐데요. 뒤에 붙는 5가 5인 승차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뒤에 2인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있고요. 사이드에 디보기로 갈 수 있는 시트가 하나 있어서 총 5인 탑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리뷰를 많이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스위블 시트를 좋아하는지 아실 텐데요. T820에는 이렇게 스위블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타이푼 모빌에서 이베코 데일리 스위블 시트 인장 강도 테스트를 통과를 했는데요. 인장 강도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베코 데일리 차량 한 대를 완전히 뜯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정도의 투자를 해서 타이푼 모빌에서는 이렇게 스위블 시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스위블 시트의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요. 모터홈이라는 것이 실내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스위블 시트를 적용하게 되면 거실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공간을 효율성 있게 쓰게 되고 스위블 시트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뒤쪽에서 바라보는 시트들이 앞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운행 중에 타고 가는 시트가 앞보기 시트가 적용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유저분들 중에 스위블 시트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런 이유를 항상 스위블 시트를 적용하게 되면 단열 문제로 인해서 앞쪽 공간이 춥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T820을 설명드리면서 완벽주의자가 모터홈 유저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위블 시트의 단점에 대해서 타이푼 모빌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단열재로 만들어진 창문 가리개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열재 마감된 유리창이 갖는 단열 효과가 상당히 크고요.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에바스페커 D5의 히터 토출구를 운전석과 조수석 방향으로 3개나 설치해 놨기 때문에 히터 바람이 앞쪽으로 계속 오게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전혀 춥지 않게 느껴집니다. 타이푼 모빌에서는 스위블 시트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장점만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세심한 설계고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데모 차량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지만 양산 차량에는 여기서 밑으로 가릴 수 있는 블라인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타이푼 모빌 사장님께서 상당히 깔끔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절대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으셔서 블라인드가 안으로 내장돼 있어서 평소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블라인드의 용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 단열을 위해서 앞 유리창을 가려놓는 경우에는 별도의 블라인드를 치실 일이 별로 없겠지만 봄, 가을 같은 경우에 창문 가리개를 특별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쪽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생활하실 때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에 매립되어 있는 블라인드를 내리게 되면 안쪽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세심하게 배려해서 설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실의 2열 공간입니다.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폭은 117cm 정도 되고요. 허벅지를 받쳐주는 시트의 길이는 49cm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2열 시트들의 단점 중에 하나는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된다는 게 있는데 T820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좀 더 각도를 편하게 해서 타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헤드레스트는 현재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요. 양산 차량에서는 끝까지 길이가 확장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파는 고탄성 폼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아쿠아 클린 원단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와 그리고 오염과 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재질이고 촉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웨이드 재질 같은 느낌이라서 촉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2열 시트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3점식 벨트가 아니라 2점식 벨트가 적용된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3점식 벨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설계적인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후에 타이푼 모빌에서 만드는 차량들에는 적용 가능할 것 같다고는 하셨는데 T820에는 2점식 벨트가 적용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는 사이드 쪽으로도 앉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길이가 112cm 정도 돼서 한 명이 충분히 여유롭게 앉아갈 수 있고 운행 중에 한 명이 앉아갈 때 다리를 이쪽으로 뻗고 앉아가면 좀 더 편하게 앉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변환을 해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운행 중에 앉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 커버를 드러내주고 여기에 있는 칸막이를 락을 해제해 준 다음에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 한 명이 이렇게 다리를 편하게 해서 앉아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실의 운전석 쪽에는 이렇게 유럽형 창문이 마련되어 있어서 쉐이드와 모기장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원하는 만큼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하나의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숨겨져 있다가 전동식으로 내려오는 방식인데요, 주행 중에 흔들릴 염려도 없기 때문에 안전상에 있어서도 좋아 보이고, 전체 심플한 디자인을 TV가 해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중요한 부분인 테이블은 가로 91에 세로 68cm 정도 되는 테이블이고요, 아래에 있는 잠금 장치를 해제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옮겨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낮이 같은 경우에 아래에 레버가 있어서 레버를 당기신 이후에 눌러주시면 원하는 높이로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데모 차량이라서 테이블을 바닥에 고정해 놓지는 않았는데요, 양산차에서는 테이블이 바닥에 고정이 되고 현재 쓰인 테이블 다리보다 좀 더 튼튼한 타입의 다리로 교체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테이블 변환을 보여드린 김에 침대 변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대 변환은 이 테이블을 끝까지 내려주시면 되고요, 침대를 내려주신 이후에 별도 제공되는 쿠션을 여기 공간에 채워 넣어 주시고, 사이드 시트의 등받이를 이 공간에 채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침대 변환을 하게 되면 길이 방향으로 208cm의 폭이, 이 폭을 다 쓴다고 생각했을 때 95cm 정도 돼서 성인 한 명 정도는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고, 아이들은 상당히 여유롭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현재 침대 변환 시에는 이쪽에 받쳐주는 부분이 없어서 좀 힘을 받지 못하는데요, 실제 양산차에는 여기에 힘을 받도록 보험 같은 것을 별도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실의 조수석 쪽에는 이렇게 또 사이드 시트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길이가 96cm에 다리를 받쳐주는 부분은 49cm 정도 되는 시트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유럽식 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가 5인 탑승해서 한 명이 뒤보기로 가는 시트인데요, 뒤보기로 가는 부분을 변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뒤보기 시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 등받이를 먼저 제거를 해주고요, 앞쪽에 있는 이 시트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무 판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여기에 있는 부분에 잠금을 해제를 시키면 이렇게 밑으로 접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데모 차량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지만 등받이가 이쪽으로 접어지게 되고, 아까 제거했던 이 등받이에 뒷면에 찍찍이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앉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보기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뒤쪽에 안전벨트가 숨어 있는데 이점식 벨트 사용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5인 탑승 시에 뒤보기 시트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 시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히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는 양산차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상부에는 수납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3개의 수납함을 열어보면 이렇게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고, 각각의 수납함 사이즈는 별도로 명시를 해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TV 인출장이 있어서 깊이가 좀 얕은 편이라는 것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하만카돈의 오닉스 5 스피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내부에 별도의 스피커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타이푼 모빌에서 좋은 음질로 감상할 수 있는 스피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수석 쪽에 거실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는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이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하단에는 이렇게 2개의 수납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벽걸이 에어컨을 보여드린 김에 이 차량에 적용된 냉방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820에는 기본적으로 2대의 DC 에어컨이 설치되게 되는데요, 차량의 하부에 설치가 되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덕트들을 통해서 차량 내부에 냉기들을 뿌려주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을 적용한 이유는 일반적인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하게 됐을 때 냉기가 고르게 퍼지지 않아서 서큘레이터를 별도로 사용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냉기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덕트를 통해서 냉방해주는 방식을 적용하셨다고 하는데요, 2600W DC 에어컨 2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총 5200W의 냉방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장형 에어컨 중에서 가장 용량이 크다고 하는 도메틱 해리어나 트루마 아벤타 같은 경우에도 3000W 초반대의 냉방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5200W는 상당히 큰 용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AC 에어컨이 아니라 DC 에어컨을 적용했기 때문에 인버터의 손실이 없어서 전기를 세이브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600W 한 대의 에어컨 당 총 4개의 토출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실 쪽에 3개의 토출구가 있고, 하나는 화장실에 마련되어 있어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동안 덥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하나의 에어컨의 토출구 4개는 나중에 보여드릴 침실 쪽에 토출구 3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하나는 거실 공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토출구가 방향이 이렇게 조절되고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AC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이 거실 공간이 덥다고 느끼시는 구매자
구매자분들이 있으면 벽걸이 에어컨 하나를 옵션으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5,200 같으면 충분하지만 구매자분들께서 필요로 하시다면 벽걸이 에어컨도 설치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냉방을 설명드린 김에 차량에 적용된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T820에는 총 2대의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는데요. 에바스페커의 D5와 D2 모델이 제공됩니다. 각각의 용량이 5.5kW와 2.2kW 용량이라서 차량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히터가 적용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D5 같은 경우에는 핀 코일 하나당 4개의 송풍구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 T820에는 듀얼 핀 코일에 D5를 적용을 해서 총 8개의 송풍구가 D5에서 나오게 됩니다. 총 8개의 송풍구는 벙커 공간에 하나, 이 공간에만 총 4개의 송풍구가 마련돼 있고, 그리고 신발장에 하나, 그리고 거실 복도 공간에 하나, 그리고 화장실 공간에 또 하나의 히터 송풍구가 마련돼 있습니다. D2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송풍구를 가지고 있는데 침실 공간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침실 상단에 하나, 침실 계단 복도 쪽에 하나, 그리고 뒤쪽 수납함을 위해서 하나가 마련돼 있고, 주방 수전과 외부 주방을 위해서 하나의 송풍구가 마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바닥 난방까지 제공이 되고 온수매트 사용도 가능하고 온수도 아주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베드에는 온수매트를 양산 차량에는 제공할 계획이고요. 후면 침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리클라이닝 기능 때문에 온수매트를 현재 타이푼 모빌에서는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구매자분들이 온수매트를 별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배관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난방 배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밑으로 많이 깔려 있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닥이 상당히 따뜻한 편이고요. 화장실에까지 적용을 해놔서 화장실 공간도 히터를 별도로 틀지 않더라도 바닥 난방만으로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 깊은 부분입니다. 네, 이제 벙커베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벙커베드는 이렇게 기본 제공되는 사다리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벙커베드에 올라왔습니다. 벙커베드의 사이즈는 길이 방향으로 210cm, 폭으로는 137cm 정도 됩니다. 더블베드 사이즈가 140cm 정도 된다는 걸 감안하면 벙커베드 사이즈가 상당히 큰 편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높이는 가장 높은 곳 기준으로 80cm 정도 되고, 벙커베드 높이가 허리를 펴고 앉을 정도는 되지는 않지만 누웠을 때 답답할 정도의 높이는 아니라서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바스페커의 히터 토출구가 위에 마련되어 있고 온수매트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벙커베드에 주무실 때 상당히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벙커베드의 매트리스는 7cm 정도의 두께인데요. 고탄성 폼을 사용해서 제작을 했고 생활방수 커버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누웠을 때 편안한 느낌이 있는 매트리스인데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누워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벙커베드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안전네트가 T820에는 기본 제공이 되는데요. 안전네트는 이렇게 3개의 고리를 걸어서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벙커베드 상단에는 이렇게 유럽식 창들 마련되어 있어서 쉐이드와 모기장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벙커베드 운전석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히터 토출구와 온수매트 관련된 것들 자리하고 있고요. 220V 단자, 12V C가잭 단자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벙커베드 상단에는 이렇게 레일 조명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떼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원하시는 조명들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보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 역시 상당히 모던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기도 상당히 넓은 주방 공간입니다. 가로 방향으로 124에 세로로 61cm 정도 되는 공간인데요. 원래도 넓은 공간이지만 이 공간을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좌측에 이렇게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눌러서 빼시면 기역자 공간으로 되어 있는 주방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공간을 상당히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싱크볼이 상당히 큰데 이 공간을 조리 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쉬웠는데요. 타이푼 모빌에 여쭤봤더니 데모 차량이라서 없는 거고, 실제 양산 차량에서는 이 절반 공간을 메울 수 있고 그 밑에 작은 싱크볼이 또 있어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공간을 막아서 조리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쪽 부분만 설거지를 하신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서 상당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싱크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크고 깊은 싱크대라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전 역시 이렇게 빼서 사용하실 수 있는 수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방 세제를 넣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주방 세제 디스펜서가 있고요. 칼 같은 것들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옆으로는 1구 인덕션이 자리하고 있어서 요리하시거나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뒤쪽으로는 220V 단자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12V C가잭 단자도 마련되어 있어서 주방에서 가전기기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3개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버튼 자체도 상당히 모던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쓰여져 있지 않아서 처음 사용하실 때는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서 출고 시에는 스티커로 여기에 용도를 붙여주신다고 하고, 익숙해지고 나면 이렇게 심플하게 버튼만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떼서 또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버튼은 주방 등을 켜고 끄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은 워터펌프를 켜고 끄는 버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버튼은 인버터를 켜고 끄는 버튼입니다. 워터펌프와 인버터 버튼이 여기 있는 것은 모터홈 사용자로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컨트롤 판넬에 가서 워터펌프를 켜는 것보다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훨씬 쉽게 쓸 수 있고요. 220V 가전기기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컨트롤 판넬에 가서 인버터를 켜는 것보다 여기서 바로 인버터를 켜고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튼 배치를 저렇게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버튼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위에 있는 버튼을 일부러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주방 공간에 또 하나의 숨겨진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이 나오게 되는데요. 커피 머신을 저도 사용하고 있지만 커피 머신을 꺼내서 커피 마시고 다시 넣고, 그리고 주행 중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번거로운데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커피 머신을 여기 고정을 한 상태로 인출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커피 머신입니다. 주방 공간에 또 하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 여기를 열어보시면 전기밥솥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밥솥을 여기 두고 사용하시고 220V 단자도 안쪽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전기밥솥을 사용하면 위쪽으로 김이 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바로 위쪽으로 맥스팬을 설치해 놔서 환기시키시기에도 부족함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하단 수납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서랍장은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하단 수납장은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는데 외부 주방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어서 하단 수납장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밥솥 수납장 아래쪽으로 이렇게 2개의 수납장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데요. 양산 차량에서는 이걸 하나의 수납장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상부에도 이렇게 2개의 수납장이 있어서 필요하신 물품들 수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럽식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창문을 열어두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환기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맥스팬이 기본적으로 주방 상단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부 수납함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부드럽게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잠금 방식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것이 수납되어 있을 때 그 힘으로 문을 치게 되면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푼 모빌에서는 수납함들을 정기적으로 잠글 수 있는 기능을 양산 차량에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문 자체를 정기적으로 잠궈버리기 때문에 운행 중에 문이 열리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모터홈을 사용하면서 정말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한다는 것이 상당히 타이푼 모빌에 대해서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방 쪽에 통로의 폭이 758m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한 명이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뒤에 사람이 다녀도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 일부러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냉장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장고 관련된 사항들은 아까 외부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냉장고가 어떻게 밖으로 돌려지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산 차량에는 여기에 스위치가 마련될 예정이고요. 이 스위치를 누르시게 되면 이 냉장고를 앞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냉장고를 앞으로 빼내보면 이렇게 끝까지 앞으로 꺼내지고요. 위에 있는 락 장치들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한 이후에 락을 잠궈 주시면 되는데, 양산 차량은 락 방식은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고, 락을 해주신 이후에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 스위치를 꺼 주시면 냉장고가 밖으로 향해서 잠기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사용하기에 편리한 부분이고, 밖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안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 안에서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방 뒤쪽 공간으로 보시면 상단에는 앞쪽 부분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부가 있고요. 이 부분을 열어보시면 옷장인데 문을 열면 자동으로 LED 등이 켜지게 돼 있고, 데모 차량에는 옷을 걸 수 있는 봉이 없는데 양산 차량에는 옷을 걸 수 있는 봉도 제공되게 되고, 상당히 큰 사이즈 옷장이라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장 아래쪽으로는 컨벡션 오븐, 에어프라이기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뒤쪽의 상단으로는 레일 조명이 있어서 거실 공간을 또 분위기 있게 밝혀주게 돼 있고 필요한 조명들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정말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에 스위치가 총 8개나 달려 있다는 건데요. 바깥에 3개, 안쪽에 5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먼저 바깥에 있는 스위치부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스위치는 위쪽에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고요. 두 번째 등은 간접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 세 번째 등은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 팬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실내에 이렇게 총 5개의 스위치가 더 있는데요. 3개의 스위치는 동일하게 내부등 2개와 환기 팬을 켜고 끌 수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워터펌프, 하나는 인버터용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내부에 5개의 스위치나 설치한 것은 유저의 편의성을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내부에서 볼일을 보다가 환기 팬을 켜고 싶을 때 컨트롤 패널에 가서 켜거나 바깥에서 켜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고, 씻으러 들어왔는데 펌프를 켜지 않고 들어왔을 때 바로 켤 수 있는 것, 그리고 내부에서 드라이기 같은 걸 사용하려고 들어왔는데 인버터를 켜러 밖으로 나가야 된다거나 누군가에 부탁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모든 스위치들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한 설계가 상당히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은 80cm에 152cm 정도 되는 공간이라서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이고, 높이 또한 2m 7cm 정도 돼서 2m가 넘는 분이 오시더라도 샤워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환기팬도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및 욕실의 상당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에도 바닥 열선을 설치를 해놨고, 특히나 변기 옆쪽으로 열선을 더 많이 깔아놔서 볼일 보시는 동안 춥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는 데포드사의 18L 카세트 토일렛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변기가 회전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변기 위쪽으로는 거울 처리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접이식 세면대입니다. 이렇게 펴보시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세면대가 마련되어 있는데, 일반 기성품으로는 이런 사이즈가 나오지 않고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서 CNC 가공을 해서 직접 만드신 부분이라고 하고요. 수전도 세련된 스타일로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하시면서 이 차량을 풀 브레이킹을 했을 때 이 잠금 장치가 이렇게 내려온 경우가 있다고 하셔서, 양산 차량에는 위쪽 장에서 이렇게 잠금 장치를 눌러서 잠글 수 있는 장치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으로는 이렇게 수납장들 마련되어 있어서 필요한 물품 사용하실 수 있고, 상단으로 220V 단자 2개가 있어서 필요한 가전기기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어서 내부를 좀 더 훈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수건 말리시는 데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수전이 마련되어 있어서 샤워하실 때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실 공간에는 에어컨 토출구와 히터 토출구가 있어서 덥거나 춥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침실 공간입니다. 침실 공간은 상당히 큰 사이즈의 침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222cm에 200cm 정도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이 4명 누워도 충분한 공간이고요. 이렇게 가운데 공간을 뚫어놔서 올라와서 양쪽에 11자 베드처럼 쓸 수 있게 해놨는데, 이 양쪽의 사이즈를 다르게 했다는 것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덩치가 큰 남성이 좀 더 넓은 공간을 쓰고, 좀 작으신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작은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놨다고 하는데요. 조수석 쪽이 75cm 정도, 운전석 쪽이 88cm 정도 돼서 이쪽 부분이 좀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대의 확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매트리스를 여기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쓰시지 않을 때는 밖으로 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 높이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천장까지의 높이가 120cm 정도 되고 수납장 밑으로도 90cm 정도 공간이 나와서 수납장 밑에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장 높이가 낮아서 불편하게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침실 공간에는 해키창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차량은 천장 전체에 태양광 파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키창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침실 공간을 얘기할 때 공간을 분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앞쪽 거실 공간에서 별도 생활을 하고 있고 잠을 자야 될 사람들은 뒤에 와서 잘 때 공간을 분리해 주는 게 상당히 좋은데요. 현재 데모 차량에는 그렇게 공간을 분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양산 차량에서는 이 공간을 막을 수 있도록 블라인드가 기본 제공된다고 하니까 이 공간을 막아놓고 사용하시면 좀 더 아늑한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차량의 정말 인상적인 부분인 리클라이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리클라이닝이 적용이 돼서 집에 있는 소파에 있을 때와 같이 상당히 편안하게 여기서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 자체가 이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잘 때만 사용하다 보니까 잘 오지 않게 되고 이 공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게 돼서 이 공간을 집에 있을 때처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리클라이닝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좌우 모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클라이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TV를 시청하실 때 상당히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TV는 설치가 가능한데 옵션으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TV는 외부 TV와 거실 TV인데요. 두 대 중에 한 대를 적용하시지 않으면 침실 공간에 별도의 금액 없이 설치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에는 3면에 모두 대형 유럽식 창문이 마련되어 있어서 바깥 경치를 즐기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상부에 장들도 상당히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짐들 수납하시기에 좋도록 되어 있고, 좌우 양쪽 모두 하단에 12V C가잭과 220V 단자가 있어서 가전기기 같은 거 연결해서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의 조수석 쪽 측면에는 TV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이쪽이고요. 상단에는 침실 공간 쪽에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부가 있고요. 이 세 개가 침실 쪽 에어컨 송풍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옆쪽으로는 220V 단자 2개, 12V C가잭 하나, 그리고 침실 공간을 위한 에바스패커 D2에 컨트롤러가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에바스패커 송풍구, 그리고 현재 온수매트는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온수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침대로 올라갈 때 계단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계단이 침대를 확장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계단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시면 계단을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밤에 냉장고 문을 열 때 냉장고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고려돼서 설계됐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는 계단을 당기는 부분 손잡이가 아래쪽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 상단으로 손잡이는 옮겨갈 거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컨트롤부입니다. 컨트롤부는 출입문 상단에 장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컨트롤 판넬은 10.1인치 터치스크린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구성 자체는 완전 초기 모델이라서 양산형에 이것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들어갈 거라고 하시고, 전체 조명 컨트롤과 청수 태수, 오수 태수 등이 있고,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도 컨트롤 하실 수 있고요. 전기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에바스패커와 맥스팬, 그리고 에어컨까지 여기서 컨트롤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양산형 차량에는 오수통에 온도등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동파 방지에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명 컨트롤에 디밍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디밍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에바스패커 D5의 송풍 관련된 컨트롤러가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는 에바스패커 메인 컨트롤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운전석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820의 베이스 차량인 200호 데일리에는 에어 서스펜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몸을 움직였을 때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운전 시에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트 조절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다이얼은 앞쪽 쿠션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시트 전체의 높낮이는 뒤에 있는 레버로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다이얼은 등받이의 각도를 조절하는 다이얼이고, 여기 있는 다이얼은 럼버 서포트 기능을 조절하는 다이얼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시트에는 기본적으로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타이푼 모빌에 별도의 옵션 요청을 하시면 통풍 시트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텔레스코픽 기능이 있어서 핸들의 높낮이와 앞뒤로 간격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본인의 체형에 맞게 스티어링 휠을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높이 같은 경우에도 위쪽으로 파여 있어서 키가 크신 분들도 불편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살펴보면 좌측에는 선택 관련된 버튼들이 있고요. 통화 관련된 버튼, 음성인식 관련된 버튼들이 있고,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버튼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면 좌측에 속도 게이지가 있고, 우측에는 RPM 게이지가 있고요. 연료 게이지, 냉각수 온도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트릭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쪽으로는 대형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전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파워윈도우가 적용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행 관련된 옵션 사항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비상등이 있고요. 라이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 문을 잠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부도 여기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 공조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온도 조절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는 오디오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뒤쪽에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에어 서스펜션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위가 운전자 무릎 쪽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타이푼 모빌의 T820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모터홈 중에 가장 완성도 높은 모터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 내내 너무 칭찬만 해서 마음이 쓰이긴 하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 완성도를 높여서 제작한 차량을 처음 만나봤고, 제가 유럽의 모터홈들도 영상을 통해서
통해서 아주 많이 보고 있는 편인데, 유저 편의성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배려되어 있는 차량들은 많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까지 유럽의 모던한 느낌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상당히 세련된 느낌이고, 세련된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모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런 한 푼 받지 않고 이른 아침에 와서 지금 밤이 깊을 때까지 찍었는데, 정말 기뻐서 촬영을 했었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긴 영상이겠지만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리뷰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리뷰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